번째 강의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탐 교실입니다. 어탐으로 타겟 어그리 위치 찾기 레저포트 매니아의 전선수 발표. 오늘은 낚시도 그렇게 믿고 싶네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낚시 관련돼서 성공하신 분들 이쪽으로 모여주시면 네, 오픈 컨퍼런스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탐을 레저포트 생활을 하면 기본적으로 항해 목적으로나 아니면 우리가 물고기를 낚시를 하는 입장에서도 물고기의 위치를 찾거나 아니면 물고기가 잘 나올 만한 포인트를 찾아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공략할 수 있어야지 그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어군 탐지기를 활용해서 어떻게 그 위치를 우리가 알 수 있는지, 공략할 위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다고 전제를 하지 않고 다 모르고 있다고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스트럭처 스캔 중에 다운 스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가장 전통적인 2D 소나 이미지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사이드 이미지, 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이드 이미지 레코딩을 해서 헤더 위에 그거를 오버레이 시켜가지고 정확하게 제가 공략하고 싶은 위치를 구조물을 바닥에 깔고 이렇게 조감도처럼 내려다 보면서 어초를 공략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건 이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방법으로 포인트를 공략을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2D만 되는 어탐을 가지고 위치를 기종 지을 수 없냐?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어떤 포인트에서 고기가 잘 나올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가장 기본으로 이렇게 조류가 어초로 진입하는 초입에 거품이 생기고 베이트 피쉬가 모이고, 그리고 그 베이트 피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냥을 하는 타겟 어군이 저희가 잡아야 될 목표 어군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물이 어초로 진입하는 초입에 거품이 발생을 하고 거기에 베이트 피쉬가 몰리고 거기를 공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포인트를 찾아야 되겠죠. 특히 서해 같은 경우는 어탐으로 타겟 어군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군 탐지기라는 거는 바닥으로 신호를, 전파를 보내서 그거를 다시 리턴 신호를 받아서 해석을 해서 어탐이 이미지로 보여주는 건데, 뻘물이 지면 안 보입니다. 근데 서해는 조수간만의 차가 만조가 한 800 이상 올라가고 간조가 한 300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거의 10m에 물이 들어왔다가 빠져야 되는데, 그리고 남해는 훨씬 반도 안 됩니다. 서해의 반도 들어왔다 나가는 물이. 그리고 동해는 또 더합니다. 동해는 뭐 한 3, 40cm? 1m도 안 되는 물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거의 물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서해 같은 경우는 홍해에 물이 갇혀있는 뻘물,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뻘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군 탐지기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보고 싶은 타겟 어군이나 아니면 우리가 공략해야 될 어초, 구조물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서해에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타겟 어군보다 오히려 타겟, 우리가 목표로 하는 어군이 모일 만한 위치를 찾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어초 중에서도 고기들이 꼬이는 위치는 제가 낚시를 해보면 조류 소통이 좋고 포말이 있는 어초, 그런데 베이트 피쉬가 모이게 되고 우리가 꼭 공략을 해봐야 될 그런 위치가 되는 겁니다. 자, 2D 이미지와 다운 스캔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2D하고 다운 스캔이 다른 이유는 2D 같은 경우는 신호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옵니다. 스트럭처 스캔, 다운 스캔이나 사이드 이미지보다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오고 그거를 디테일하게는 구분을 못 해줘요. 근데 우리가 타겟 어군이나 아니면 우리가 포착을 해야 될 목표물은 굉장히 빠르게 우리한테 표출을 해줍니다. 일단
어군 탐지기를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할 때 가장 먼저 이미지에서 2D에서 어군이나 아니면은 타겟 스트럭처를 먼저 발견을 하고, 그리고 그 스트럭처나 아니면 타겟 어군이 명확하게 이렇게, 여기는 밧줄이 이렇게 한 줄 한 줄 두 줄밖에 안 보이는데 디테일하게 스트럭처 스캔으로 보면은 이렇게 명확하게 디테일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D에서는 이게 진짜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타겟 어군의 아치인지 아니면 그런 거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오인할 수 있는 그런 목표물이 설정이 되는데, 다운스캔에서는 그걸 명확하게 구조물을 구분해주고, 그 다음에 로렌스 어탐 같은 경우는 더 신박하게 스페셜 리빌이라는 기능을 쓰면 정확하게 허상인 어군은 제거를 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목표로 정해야 될 타겟 어군만 남겨놓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형광색으로. 이것도 이제 뭐 팔레트를 좀 조절해야 되는 경우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리고 다운스캔은 그 저희가 사이드 이미지의 우측 좌측을 우리가 건물 설계를 하면 인면도라고 하죠. 우측면도, 좌측면도. 그러면 우측면도와 좌측면도를 그냥 방향 무시하고 모아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 어탐을 공부할 때 다운스캔만 보고 이게 인면이지만 어떤 위치를 규정 지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몇 년 동안 제가 이거를 가지고 고민을 했었어요. 다운스캔만 가지고 위치를 규정해 보자. 근데 다운스캔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사이드 이미지의 오른쪽과 왼쪽을 그냥 그대로 그냥 합혀가지고 그냥 한쪽에서 보는 것처럼 해놓은 거예요. 이게 좌측에 있든 우측에 있든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운스캔의 기능은 2D에서, 그리고 바닥 단면 굴곡 지형도 2D가 원뿔 탐사 범위가 되고, 그 다음에 다운스캔은 스트럭처 스캔을 해서 이렇게 브레이드 칼날처럼 날카로운 빔을 쏘고, 2D는 원형 탐색 빔을 쓰는데 전혀 다른 생각을 해요. 저희가 2D에서 타겟 어군이 들어오면 보이기 시작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닥 스트럭처 지형을 보는 입장에서는 똑같다고 보셔도 돼요. 지형의 이 단면의 오르내림은 똑같다고 보셔도 되고요. 자, 이제 2D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2D가 위치를 규정하기 힘들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해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2D도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2D의 주파수를 이해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고주파 200kHz가 있고 저주파 83kHz가 있는데, 고전적인 2D 소나는 수심이 30m라면 그 원뿔의 제일 밑바닥 지름이 30m입니다. 1대1이니까. 그 다음에 고주파 200kHz는 수심이 30m라면 그 지름이, 내가 그 이미지를 어탐에서 보여주는 그 지름의 밑바닥 크기가 10m가 되는 거죠. 수심이 30m라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고기가 3마리 있는데 이거를 10m에만 집어넣을 수 있으면 내 보트 밑에 10m 안에 고기가 있는 겁니다. 이 이미지에, 2D 이미지에 어군이 물고기가 나타났다면 10m 안에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채비로 내리면 그 10m에 5m 중간에다 내가 채비를 내렸다고 그러면 물고기가 보통 한 5m는 쫓아와서 물어줍니다. 그러니까 2D로도 위치를 규정할 수 있다. 이거를 이해하시고요. 뭐 요즘은 2D 소나 빔의 그 각도나 이런 것도 많이 변했습니다. 내로 좁은 빔, 와이드 넓은 빔, 이제 이렇게 변하는 이유는 기술적으로 척프가 요즘은 대세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런 식으로 변해서 조금 더 풍부한 이미지와 분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스트럭처 스캔에까지 척프를 기능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폭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여기 PC 리빌 옵션이 있다고 그랬죠. 다운스캔에서 이렇게 어군이 포착되면 2D에서는 그냥 아치로만 보이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형광색으로 아치를 돋보이게 해주는 그거를 이해하시면, 저거를 잘 활용하시면 물고기, 그리고
요즘은 또 이렇게 사이드 이미지에서도 PC 리빌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형광색으로 물고기가 나타나면 입체적으로 좌우 어디에 타겟 어군이 존재하는지 2D나 다운 스캔에서는 단면에서 한 일직선상에만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이드 이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사이드 이미지를 조금 더 이해를 해보면 이거 저도 어탐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이에요. 사이드 이미지에서 타겟 어군이나 아니면 구조물의 위치를 규정하기가 그렇게 쉬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어려워요. 가운데 여기 사이드 이미지에서 어탐 범위를 정해주면 일단 기본적으로 물 표면에서 바닥까지 수심이 여기에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범위에서 수심을 뺀 것, 한쪽 편을 탐색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어탐에서 정해주는 수심 범위는 배를 중심으로 한쪽의 끝까지만 수심을 포함한 길이가 탐색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 수심과 수층이라고 써놓은 게 있어요. 수층이라고 왜 써놨냐 그러면 수층이라고 써놓은 이유는 자, 이 지금 기둥이 원산대교의 교각 다리 밑에를 지지하고 있는 파일입니다. 이게 4개가 날라리 이렇게 들고 있는 또 그의 콘크리트 덩어리가 있긴 한데 그거를 제가 스캔을 해서 사이드 이미지로 이렇게 한 게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단면 다운 이미지에서는 단면처럼 이렇게 내 보트 일직선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그림자가 시작되는 이 부분쯤에 서 있습니다. 그 기둥이. 그 다음에 이 다운 스캔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길이가 더 높죠. 그러니까 이 수층에서는 요 정도만 나타나고 사실은 한 이 정도에 물러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층에서 보이는 그 목표물은 어디에 도대체 있는 거냐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수층에 보이는 거는 여기 위에 있는 이 파란 원 있죠. 바닥을 최대 지름으로 반지름으로 하는 이 바닥을 안에 들어오면 이 수층에 보이는 거고 이 파란색 범위를 벗어나면 이 그림자와 바닥에 깔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이드 이미지를 위치를 규정할 때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사이드 이미지로 물에 가라앉아 있는 침선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보트가 바다에 가라앉아 어선배가 하나 가라앉아 있는 거를 사이드 이미지로 스캔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주변에 또 물고기들이 모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정확하게 저 형상을 저렇게 들여다보고 공략을 하면 고기 우럭 같은 경우 아주 잘 물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이드 이미지를 이렇게 사이드 이미지가 잘 보이게 하려면 사이드 이미지를 일직선으로 보트를 일직선으로 반듯하게 그리고 일정한 속도로 진행을 하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이쁘게 나옵니다. 자, 최근에 소나 기술들은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D 소나 이미지가 위치를 좌우 센터의 위치를 규정할 수 없는데 요즘은 2D 소나에서 위치를 더 정확하게 보트 밑인지 좌현인지 우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PS70이라는 가면에서 나오는 이런 소나 장비는 정확하게 보트 중심에서 왼쪽으로 40도 구간 내 어군이 나타나면 이렇게 2D 이미지에서 이렇게 표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중앙 보트 바로 밑에 40도 내에 물고기가 나타나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앙 40도. 그 다음에 우연에 40도 구간에 물고기 어군이 포착됐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이거는 지금 참돔 타이라바를 하는 상황인데 타이라바는 한쪽으로 이렇게 전체 사람들이 한쪽에 서가지고 타이라바를 이렇게 한쪽으로 물 조리가 한쪽으로 흘리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 40도가 굉장히 멀어요, 보트에서. 그러면 타이라바는 가볍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렇게 타이라바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한
5바퀴, 6바퀴, 10바퀴 감았다가 내렸다가 하는 이 채비가 움직이는 것까지 이렇게 보이고, 그 채비를 따라서 어군들이 지금 이렇게 채비를 쫓고 있는 게 이렇게 그냥 리얼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내 채비가 흘러가 있는 정확한 위치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채비 주변에 내가 유혹하고 있는 어군이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렌스에서는 이 사이드 이미지의 PC 리빌, 로렌스 어탐에서는 PC 리빌, 물고기 공개, 타겟 어군을 노출시켜주는 기능, 이거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지금 거의 2D 다운스캔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고 활용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거를 입체적으로 어떻게 사이드 이미지 전체 바닥 범위에 펼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최근에 굉장히 연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사이드 이미지에서 로렌스 프로, HDS 프로 같은 경우는 사이드 이미지 PC 리빌이라고 S3100 소나 모듈을 장착하고 HD 소나를 달게 되면 이렇게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이렇게 단면에 가운데 많이 몰리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보면은 어군이 이런 근처에 우연이나 좌연에 이런 구조물에 어군이 있으면 굉장히 이렇게 밝은 형광색으로 표출을 정확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표적인 기술들이 굉장히 최근 들어서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서해 쪽에서 안면도권 쪽에서 서쪽으로 한참 나가다 보면 태서라는 섬이 있습니다. 태서라는 바위섬을 제가 바위섬 주변 한 40m 반경을 사이드 이미지로 레코딩을 쫙 해가지고 그 섬을 주변으로 어떻게 바닥 지형의 구조물이라 바닥 안반이라든지 아니면 산이질 이런 게 어떻게 깔려 있고 내가 이 섬 주변을 어떻게 공략할까 해서 섬 한 바퀴를 전체 스캔을 해서 그냥 해도에 깔아봤어요. 그러면 사이드 이미지에서 이렇게 이런 부분이 뭐 그림자, 저는 이제 그림자보다는 사이드 이미지를 이렇게 레코딩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보면 바닥이 약간 까뭇까뭇한 약간 좀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어두운 부분이 있고 굉장히 밝은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이 근처보다 여기가 밝죠. 그러면은 여기가 안반이 있어서 어둡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 주변에 약간 뻘 그런 것들이 약간 섞여 있는 부분이 있고, 밝게 보이는 데는 산이질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뻘 지형 같은 데 가서 보면 뻘이 산이질을 별로 섞여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둡게 보여요. 그리고 약간 산이질이 섞여 있거나 안반 쪽에 더 가깝다, 단단하다 그러면 굉장히 부각되게 밝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산이질이면 명확하게 물결 모양이 정확하게 물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이질 집안의 목표군이 자주 출몰을 하면 물결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그 바닥의 음영을 가지고 여기는 산이질 안반 집안이구나 아니면은 뻘 지형이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도 파악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태안의 어초를 제가 사이드 이미지 레코딩을 해서 해도에 깐 사진인데, 어초 공략을 어려워하세요. 그리고 어초 낚시를 앵커링 낚시를 하거나 아니면 흘림 낚시를 하시더라도 어떤 유형의 어초를 내가 공략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덤비는 거하고 이게 뭐 그냥 어초인 것 같아 하는 생각으로 덤비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제가 태안에 있는 어초를 공략을 해보면 이렇게 유형별로 수심 구간별로 명확하게 어초 형상이 달라요. 연안에 한 20m에서 25m권에 있는 어초들은 한 3m, 4m의 그 콘크리트 사각이나 아니면 삼각형 원뿔 어초를 무더기로 그냥 뿌려가지고 쌓여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군데군데. 그 다음에 거기서 한 30m권 근처를 가면은 약간 큰데 하나씩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한 35m권 조금 넘어가면 이상하게 어초를 잘못 뿌려놨는지 어초들이 프레임 상단만 이렇게 정글북처럼 그런 거를 깔아놨는데 상부 꽁다리만 남고 뻘에 다 침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어초 포인트는 이런 포인트예요. 왜? 잘 안 걸려요. 그리고 이런 어초들이 조금 뭐 독립어초 한 20m, 30m 되는 애들보다 규모가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어초를 공략하는 게 훨씬 쉽고 여기서 막 흘려도 돼요. 물이 내가 앙카링을 하고 낚시를 하기에 너무 부담스러운 조리 속도다 하면은 그냥 여기서 릴 한두 바퀴만 돌리고 그냥 여기서 쭉 물 따라서 흘리면 돼요. 잘 안 걸려요. 근데 고개 안 물 것 같지만 이런 어초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재미를 많이 보고 저는 매년 어초 앵커링 낚시에 집중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계속 이런 유형의 어초에서 재미를 봅니다. 그리고 이런 어초에서 낮에도 붕장어 막 1m 되는 붕장어들이 막 올라오고 4자 5자 되는 우럭들 잘 나옵니다. 이런 데서. 그러니까 어초 낚시를 하면 그냥 어초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어초가 어떤 형상의 어초를 설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돼 있는지는 한번 어탐으로 들여다 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목표로 하는 어군을 공략하기도 쉽고 성과도 얻을 수 있고 즐거운 레저보트 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네이버 대표 카페 하면은 레저보트 매니아입니다. 레저보트 매니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에 레저보트 매니아 들어가시면 낭만올리 꽐라라는 폴더가 따로 하나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제가 한 300편 이상의 어탐 관련 글을 써놨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정보들을 여러 사람들한테 유익한 정보들을 모아서 알려드리고 싶은 생각에 레저보트 매니아에서 글을 열심히 썼는데 글로만 하니까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유튜브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유튜브 검색을 하시면 보이는 어탐 검색하시면 제가 올린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기념으로 제가 쓰고 있는 모자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나오세요. 이제 끝났어요. 와, 모자 드린대요. 어서오세요. 난 또 내가 몇 개 주시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고생하고 들은 사람들한테 선물을 줘야 한다는 기분 좋습니다. 행운의 선물. 자, 감사합니다. 하시고 잠시 후 11시 반에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딱 맞는다. 근데 딱 맞았어. 상에 안 들으시고 막 그냥 나오시죠. 꽐라님한테 개인 조섭 받으려면 어느 돌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제 예, 가능합니다.